반갑습니다. 손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다음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현금흐름표 다음에는 기억나세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재무제표를 앞으로 배워볼 건데,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배웠었죠 그때? 기억나세요? 여기 나와 있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성수동에서 소개팅을 할 때는 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성수의 효자 안 돼.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재무상태표는 뭐냐면은 사진기로 기업을 찰칵하고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이 뭐예요? 특정 시점에서의 제 모습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제 인바디인데, 지금은 이 인바디 이거 다릅니다. 지금 제가 살쪄가지고 아마 체지방이 거의 20kg 될 것 같은데, 특정 시점에서의 체지방량과 골격근량, 체수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뭐다?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자산을 들고 있고,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자본이나 부채를 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 요 개념이 보다 자산은 미래의 돈을 기업에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벤츠라고 기입을 해놨는데, 이 벤츠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에서 뭐 어찌됐건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면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벤츠를 가지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벤츠 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뭔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은 이 벤츠가 개인들도 부채가 아니라 자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벤츠라는 자산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5억 원짜리 벤츠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쪽 오른편에서 요거를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부채를 통해, 부채가 뭐라 그랬죠? 타인 돈. 부채를 통해 조달을 했고, 1억이라는 돈을, 자기 돈을, 자본, 요거를 내 돈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요렇게 4억 더하기 1억 해서 5억을 이렇게 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에는 어떠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 밸런스시트에서 보여주는 거고, 한쪽 편에서는 이 자산을 갖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이 자산 파트에서 미래의 돈 혹은 혜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혜택이니까 돈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기업한테 뭔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형자산이란 것도 있죠. 무형자산에 딱 떠올려 보면은 무형자산에 영업권도 있고, 무형자산에는 브랜드 뭐 이런 것도 있죠. 상표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자산은 asset, 미래에셋 증권에 나오는 그 asset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liability라고 해요. 어떤 데서는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liability 대신에 debt, debt, debt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liability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liability의 뜻은 뭐냐면은 일단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뭔가 받아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것들을 모두 부채로 봐요. 그래서 이쪽은 자본 파트, 요거는 영어로 equ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첫 번째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12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 여부를 봐요.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1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면은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산을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도 두 개로 나눠버려요. 이 두 개로 나뉠 때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형자산, 그리고 이거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다? 자산은 뭐다? 미래의 기업에다가 뭔가 돈 혹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자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뭐다? 부채는 타인 돈, 자본은 자기 돈. 그래서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부채와 자본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밸런스시트의 형태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12개월 내에 현금화 가능 여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지 여부로 비유동자산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